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5살 아이라고 말이에요. 세상은 아직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면 혹시 누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침대 밑 어둠 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그 신비롭고도 때로는 두려운 세계. 아이의 미래 정신 건강은 아기가 불합리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타고납니다. 2살배기조차 위험을 예상하고 평가하며 대항하고 극복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놀라운 복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이 능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프랭키라는 아이를 만나볼까요? 프랭키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란 아이입니다. 프랭키의 부모님은 육아 전문가들의 글을 많이 읽고 강좌도 들었으며 오늘날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초기 아동기의 두려움과 신경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아이가 불안과 신경증적 경향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했죠.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프랭키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모유 수유, 이유,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거쳤습니다. 어떤 책에도 나올 법한 완벽한 케이스였죠. 새로운 아기가 함께 살게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방식으로 준비한 것도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장가와 동화들도 엄선했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도 사람 대신 시리얼을 먹게 했습니다. 마녀와 악당들은 별 해가 되지 않는 마법을 사용했으며 간단한 처벌이나 가벼운 꾸지람으로 쉽게 감화되었습니다. 동화의 세계에서는 누구도 죽지 않았고 프랭키의 세상에서도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프랭키의 앵무새가 병들어 죽었을 때 프랭키가 낮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앵무새를 치우고 똑같은 앵무새로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기울이고 신경 쓴 부모는 프랭키가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키가 3살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키는 갑자기 여러 가지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이 무섭다고 했고 엄마가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했습니다. 욕조 배수구로 자기가 빨려 들어갈까봐 걱정하기도 했죠. 많은 아이들이 욕조 배수구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괴물 이야기 같은 건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데? 더 이상한 건 동생이 태어났을 때였어요.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랭키는 동생이 집으로 오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질투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불만스러운 생각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사실 프랭키의 부모님은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영양, 위생,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이었죠. 하지만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두려움과 어떻게 싸우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지. 이런 내면의 세계 말이에요. 이 현대판 우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아이의 급식, 배변 훈련, 성교육, 훈육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에 대한 아이의 사랑과 자연스러운 감정을 촉진시키고 신체적 필요와 충동을 조절하는 자신만의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아이의 정신 건강에 기여합니다. 아이가 불안을 경험하지 않고 자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발달의 각 단계에는 나름대로의 장애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이상적인 조기 교육을 한다고 해도 발달 과정 자체 혹은 아이의 세상 도처에 널려 있는 모든 불안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없애서도 안 돼요. 왜냐고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욕조의 배수구에 빠지는 것, 괴물이 나오는 악몽, 동생이 생기는 것이 신경증의 원인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의 정신건강은 아이의 공상세계에 도깨비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뭘 먹느냐 같은 세세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아이가 도깨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마치 영양균은형처럼 생각합니다. 사랑 조금, 안정감 조금, 좋은 친구들, 적절한 교육,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으면 정신건강이 완성된다고 말이죠.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정신건강은 훨씬 더 역동적인 거예요. 매 순간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랄까요? 정신건강의 최상위는 견고하고 통합된 가치체계, 즉 양심과 이상적 자아 모두를 아우르는 인격 내 조직체를 포함하며 이는 인격 구조의 일부로서 기능합니다. 개인의 만족, 즉 행복을 정신건강의 기준으로 여기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은 자아 내부를 주도하는 상대적 조합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문명화된 사람들의 기본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프랭키가 케이크를 보았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죠. 이게 바로 욕구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녁 먹고 먹어 라고 하셨어요. 이게 현실의 요구죠. 그리고 프랭키의 마음속에는 엄마 말씀 들어야 해 라는 작은 목소리도 있어요. 이게 바로 양심입니다. 이 세 가지, 욕구, 현실, 양심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이런 줄다리기를 잘 해냅니다. 좋아, 조금만 참자. 저녁 먹고 케이크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이렇게요. 이게 바로 정신건강입니다. 단순히 좋은 재료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매 순간 균형을 찾아가는 살아있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안은 나쁜 걸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불안을 없애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불안은 사실 아이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갓난아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기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울어요. 이게 바로 위험 신호죠. 이 반응 덕분에 아기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잘하면 아기는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합니다. 엄마 어디 갔어? 나 혼자 두고 간 거 아니야? 이런 불안 덕분에 아기는 엄마와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더 신기한 건 아이들이 점점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험이 닥쳤을 때만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위험을 미리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어? 엄마가 외출복을 입네. 나 혼자 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예측하는 불안입니다.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엄마 어디 가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자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무서워서 울기만 했던 아기가 이제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처 방법을 찾고 때로는 스스로 해결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자, 그럼 이 자아라는 녀석은 어떻게 아이를 지킬까요? 생각해 보세요. 프랭키가 동생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아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신경을 덜 쓰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프랭키는 알아요. 동생을 미워하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싫어하실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프랭키의 자아가 나섭니다. 건강한 자아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요.
동생이 좀 귀찮긴 하지만 나도 아기 돌보는 걸 도와줄 수 있어. 그럼 엄마 아빠가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질투심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자아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건 일종의 임시방편이에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 순간을 견디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아이가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간의 가장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능력들 중 많은 것들이 바로 이 불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술가들은 불안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꿉니다. 과학자들은 불안을 호기심으로 바꿔 새로운 발견을 해내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창조하는 모든 능력이 사실은 미래를 걱정하는 능력, 즉 불안에서 출발해요.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위험을 예측하지 못할 거고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키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이상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프랭키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점점 강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모든 불안을 없애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대신 아이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면서요. 괜찮아. 침대 밑에 괴물은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무서우면 엄마를 부르렴. 엄마가 언제나 여기 있어라고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가 동생을 질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을 사랑해야지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동생이 와서 내가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는 너를 똑같이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프랭키와 같은 수많은 아이들, 그들이 밤에 무서워하고 새로운 것을 걱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성장의 신호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어요. 마법의 시간 1006년.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성장을 해냅니다. 바로 마음의 성장이죠. 다음 편에서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라운 방어 메커니즘들과 그들의 환상 세계가 어떻게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마법 같은 내면 세계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